안녕하십니까.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유재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논평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실패를 했나?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체제라는 거는 자체가 좀 모순이었습니다. 이번에 봤었을 때. 한동훈 체제는 불과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표가 당선된 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이 있었고 강력한 여건의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때는 서울지검장 얘기가 나왔는데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후 정부 출범 초기에 윤 대통령 체제를 옹호하고 야당에 날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의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실 임명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윤석열 후계자로 상당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동훈 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총선 공천 과정에 마찰을 빚으면서 둘이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이후 대표 출마 때는 한동훈 비윤 또는 반윤 자리가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간 오락가락하다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을 주장해 반윤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탄생 자체가 윤석열로부터이고 검찰 정부의 폐해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 폐해 한가운데 있던 한동훈은 반윤의 기수가 되는 것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전에 제가 한 논평에서도 보면은 저는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저는 반대를 했고 논평을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은 머리는 좋지만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하고 그 주위에서 전략 가는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러나 조금 정치적인 질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 관한 것만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를 좀 모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내줬는데 보십시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동훈은 혼자 이기적인 판단, 자기가 옳고 자기가 그름을 자기가 다 판단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한 대표는 위헌, 위법, 국민과 함께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국민과 어떻게 맡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계엄상이 끝나면 한동훈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안 했습니다. 이는 한동훈에게 드리운 윤석열 검찰 후배라는 그림자를 떨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보수의 윤석열 대안으로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했다면 친윤계로부터 온갖 비박도 안 받고 대중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1등 공신은 우뚝 섰습니다. 지금은. 일부에서는 그러는 바람에 중도표를 흡수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대선엔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내 핍박은 핍박대로 봐서 대선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변경에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상황에 움직인다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 걸음 떼지 못한 한한 체제 선언에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 대표는 늘 국민론 높이를 강조했지만 이 말은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은 이미 좌파 선동에 이끌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나 광화문 쪽으로다가. 한동훈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12월 3일 이후 지난 일주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큰 행운을 닥쳤을 때 사람의 이제 인격과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개인의 성향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경험이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외의 분야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조직이나 개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겠지만은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는 경험 부족이다 보니까는 그 예측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린 예측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계관이 자기중심적에 빠져 있으면 그 예측은 더 틀리게 됩니다.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수정을 하려면 자기 자존심이 망가지는데. 그리고 예측에 계속 틀리는 지도자에게는 사람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번에 탄핵 때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탄핵을 강행했을 때 30명 넘을 줄 알았는데 지금 결국 보십시오. 12명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YS, DJ 등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과정이 그들 정치 역량과 리더십 그리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좀 우습긴 합니다만 제3세계가 아닌 다른 나라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 지도가 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그런 경우인데 그만큼 진영 갈등이 심하고 정치가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정치를 알면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국회의원 여당인데 80명뿐이 없었습니다. 80명 갖고 국정 운영 잘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108명 갖고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노련미가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주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이 멀어지는 이런 성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조직에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자리에 올라 잘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좋은 책사들을 많이 기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죠. 예,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 형태를 봅니다. 하나는 무조건 아랫사람 말을 따르는 경우고 이러면 성공합니다. 경험이 없으니 아는 바가 없고 아랫사람 신뢰를 안 씁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 길은 아랫사람 하자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곳은 강력한 오너십이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너가 권한을 무경험 리더에게 위임하면 조직이 그 리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리더십은 그 리더가 아니라 그 위에 오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오너가 없는 조직은 무경험자를 통해 혁신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한동훈의 한계점이었었습니다. 선택은 무경험 리더가 자만에 빠지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깨집니다. 오너십도 없는 조직에서 무경험 리더가 혁신을 이뤄내려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소통과 설득,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한동훈은 이게 다 빠졌습니다. 무경험자가 이런 능력을 지닌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니라면 한 대표 실패는 바로 이런 전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경험 없는 리더는 대개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표는 두 번째 일관했습니다. 검찰은 정치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잡아넣을 때가 많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비정치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고 한동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 오면만 일사불란한 경찰의 단순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의 이에 대해 한 이해도 없이 오만하게 접근 탓입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실패는 한동훈 개인이 책임도 있지만 한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한 대표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표는 총선에 기록적인 참패를 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책임이 윤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선거는 책임졌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뺐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총선의 패배를 윤 대통령한테로 돌리고 있는데 저는 100% 한동훈 대표가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100% 졌다고 지난번에도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이래 저런 공천은 없습니다.
좌파 식구들을 갖다 우리 우파라고 공천을 내보내면 누가 찍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한동훈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니 공천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대표가 된다 한들 현재 국민의힘 구조에 무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수로서 강고한 조직을 깨뜨리며 바깥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어 내부를 흔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 윤석열이었습니다. 아마도 한 대표는 이런 경우를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박근혜, 윤석열 기존 국민의힘 출발서부터 대책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불식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올 초에 한동훈에 열광했던 많은 이들이 반윤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돌아섰는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적 때로 보자면은 지금의 한동훈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논평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한 대표는 나중에 잊혀진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나서야 한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인 미숙함을 드러내고 그 있던 정치적 자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한 대표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정치에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 한 대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석열에 비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비슷한 점이 모두 결정 혼자 내린다는 점입니다. 또 법리적 사고에 찌들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는 논의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주로 혼자 결정을 갑작 불쑥 선언합니다. 저도 놀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점을 신선하게 받아들였지만은 지금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쇼무대의 배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 국민의힘은 쇼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오히려 그보다도 무대 아래 스텝이 더 가깝습니다. 한 대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갑자기 애드리브의 관객 박수를 받으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천성적인데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축적된 것이기에 잘 안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근까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무수한 사설과 칸놈을 보면서 무망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똑똑하다고 정치를 잘한 건 아닙니다. YS가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한 대표가 똑똑한 건지 의문스럽지만은. 그러나 한 대표는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 구도상으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한 대표는 정치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한동훈 대표가 탄핵 과정에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것은 한 대표보다 국민의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대표가 스타일에서는 다소 화를 부를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 한 대표 말 중에 틀린 말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대표로서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 비록 갈팡질팡했으나 한 대표의 기여가 상당히 때로는 결정적이었던 점은 저는 일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한 대표는 정치를 한국 정치를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공부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반성을 하고 숙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내가 나서서 뭐 대선에 출마해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얄팍한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과 민중은 절대로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